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45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금 변리사입니다. 자, 45회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자, 우리 계속 상표권 침해 요건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요건, 권리남용을 설명드릴 건데, 권리남용은 조금 내용이 좀 있어서 이번 입문 강의 때는 간단하게 언급드리는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상표권 침해에선 우리가 이제 결국엔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침해 문제 유형을 제가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가지고선 4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보통 다른 강사들은 뭐 2개나 3개 정도로만 하지만 저는 크게 4가지, 보통 다른 강사는 2개 많아야 되고, 저는 이제 저만의 독특하게 4가지로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한 거거든요. 주로 2차용입니다. 1차 때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침해 대응에 관련된 내용인데, 침해 대응 내용은 원래 좀 내용이 많아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드릴 거지만, 침해 문제 유형이 크게 4가지로 된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5회 강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해 요건입니다. 침해 요건, 상표권자와 침해자 입장에서 봐야 되고, 자, 유상, 보정, 재남, 자, 상표권의 유효성, 그 다음에 상표적 사용, 그 다음에 보호 범위, 그 다음에 정당 권한, 효력 제한, 권리 남용이죠. 자, 그 중에 자, 정당 권한은 사소진이라고 했죠. 사용권, 소진이론, 진정상품, 병행 수입. 그 다음에 재는 90조 효력 제한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도 있기는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재심이라는 어떤 심판 관련된 규정에 재심에 관련된 게 있고요. 등록료 납부와 관련된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 정도는 재심 정도 하나 나왔지만 이건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법조문만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90조는 법조문도 중요하고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저번 시간에 간단한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 설명드린 게 권리남용입니다. 그럼 권리남용은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상표권자 입장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상표권자 입장에서 봐야 될 게 상표권의 유효성과 권리남용만 보면 됩니다. 근데 상표권이 유효하다는 얘기는 이게 아예 무효가 됐거나 취소가 돼서 소멸됐으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실무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나 만약에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가 있는 거예요. 무효 취소가 돼서 아예 소멸한 게 아니고 사유가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상표권이 무효 사유가 있는 거, 취소 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무효 사유는 만약에 무효가 되면 완전히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무효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침해 주장을 하거나 그러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원래 권리남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권리남용은 첫 번째, 말 그대로 부정경쟁 목적이 있고 나쁜 목적으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설명드린 대로 무효 사유가 있는데 무효 사유가 명확한데도 상표권 행사를 하는 경우, 이렇게 보통 나눠지니까, 자, 침해 요건 중에 상표권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어떤 나쁜 목적으로 상표권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무효 사유가 있는지만 따지시면 됩니다. 즉 권리남용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남용도 제가 크게 3가지 정도로 하고요.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리는 것만 하셔도 1차, 2차 모두 커버가 되고요. 권리남용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 때는 상표권자 입장에서 침해 요건을 따지는 게 권리남용일 뿐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침해 요건을 따졌으면 이제 침해에 해당하거나 그러면 이제 침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공격을 하고 민사상, 형사상 조치도 하고 그러겠죠.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반대로 침해자가 아님에도 침해자 주장을 했을 때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나눠놨습니다. 자, 침해 문제 유형은 저는 이제 4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강사들이 2개로만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자세하게 4가지로 나눠놨는데, 자, 첫 번째 1번과 4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침해 문제 유형은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침해 문제 유형 1, 2, 3, 4 문제 타입이라고 표현하는 건 제가 한 건데, 특히 침해 문제 유형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재에 적었어요.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이 또 비슷하게 뭐 이렇게 제 책을 따라 했다라고 뭐 얘기하던 저 사람도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한 2010년대 중반부터 2차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만든 유형입니다. 이렇게 유형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래서 1차 때는 조금 뭐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지만 2차 때는 제가 알려드리는 공식만 아시면 그런 문제 유형을 아주 쉽게 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침해 문제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침해 문제 유형은 왜 1번과 4번 이렇게 2개를 같이 붙여놨냐 하면, 자, 1번하고 4번은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상표권을 등록한 다음에 이렇게 의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침해 주장할 수 있겠죠. 요게 1번입니다. 침해 문제 유형 1번.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저 다른 사람이 침해했어요. 저거 어떻게 하죠? 그래, 민형사상 조치를 하게 됩니다. 침해 요건을 따진 다음에. 자, 이런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2차 시험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밖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상표를 이제 막 사용하려고 출원을 했어요. 특허청에. 근데 그 사이에 벌써 누가 쓰고 있어. 자, 그러면 이럴 때, 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이거죠. 요게 침해 문제 유형 4번입니다. 자, 요것도 원래 그냥 침해 문제 유형 1번에 포함해서 설명드리고 했는데, 수험생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세분화한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아무리 출원을 했다고 해서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심사를 하다가 거절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자, 이게 좀 제한이 있어요. 경고는 할 수는 있답니다. 우리가 법조 문상 보면.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돈을 받거나 뭔가 손해배상처럼 받을 수 있는 건 뭐든지 아무리 경고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등록 후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침해 문제 유형 4번은 침해 문제 유형 1번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해 문제 유형 1번, 4번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권리자가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침해 문제 유형 1번, 4번. 근데 시험 문제는 한 5% 이내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침해 문제 유형 2번입니다. 2번. 요게 거의 60%, 뭐 70% 이상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은 우리가 이제 뭐 되게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표가 이렇게 주지저명하다 이런 걸 많이 들어보시게 될 거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등록을 받지 않았어도 이렇게 유명한 상표일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방을 해서 등록받아놓고 오히려 얘가 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 그러면 갑이 원래 권리자인데 억울하죠. 자, 이런 경우에 대응하는 거. 이 상표를 없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물어본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논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형을 잘 보시면 자, 갑이 원래 권리자죠. 먼저 사용했고 유명해졌기 때문에 갑이 오히려 원래 권리자인데 얘가 등록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 우리 몰래 등록을 했으면 자, 이런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바로 권리남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무효심판, 권리남용, 침해 요건 아주 다양한 논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60, 70%는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침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은 나중에 무효 심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취소 심판에서도 잘 나와요. 이런 형태를. 그래서 이런 침해 문제 유형 2번이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하지만 이거 형태를 잘 보십시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게 등록은 얘가 한쪽만 받고. 자, 이게 침해 문제 유형 1번하고는 반대죠. 침해 문제 유형 1번은 등록 권리자가 원래 권리자인데 다른 사람이 침해인 경우. 근데 이 경우는 반대죠. 이게 침해 문제 유형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시험에 이제 한 20, 30% 정도, 최근에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90년대 말에 처음 소개됐고,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걸 알고서 내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여러 가지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분석해서 아예 문제 유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 유형 3번. 그럼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걸 2010년대 중반인가 2014년인가 15년 처음으로 제가 이제 교재에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게 실제 잘 풀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을 하면 아주 완벽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차에서는 이게 이런 문제식으로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2차에서는 나중에 사례 문제나 기출 문제를 보면 이게 너무 편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특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놨지만 꼭 알려진 상표가 아니어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자, 갑도 등록받은 상표고요. 을도 등록받은 상표. 또 틀리죠. 침해 문제 유형 1번하고 2번은 한쪽만 등록받은 경우인데 침해 문제 유형 3번은 둘 다 등록받은 경우다. 그러면 이건 침해 문제 유형 3번이고 한쪽이 만약에 정당 권리자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 아예 제가 암기 코드 두 문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몰라도 되지만 2차 때 요거는 꼭 잘 알아두시면 어떤 문제든지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침해 문제 유형 3번이 나오면 특징이 뭐라고요? 등록이 보인다. 그래서 침해 문제 유형 1번부터 4번까지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침해 문제 유형은 결국엔 침해 요건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침해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거. 그럼 이럴 때 뭐 여러 가지 민사상 조치, 형사상 조치, 그다음에 뭐 상표법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되는 종합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겁니다. 침해 문제는 실무에서도 워낙 중요하고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1차 때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좀 소홀히 하게 되면 2차 때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 기본에 충실해서 잘 배워주시고요. 제가 입문 강의뿐만 아니라 특히 1차 기본 강의, 뭐 중국 강의 이럴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대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명은 멘탈이 실력이다. 자, 참 어느 뭐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 뭐 세상살이가 다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뭐 뭔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게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이 공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6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45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고요.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